이사할 때 강아지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이사를 간 다음에도 예전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기도 하는데 반려견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아직 이사를 가기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사 갈 동네에 강아지를 데리고 놀러 가세요. 동네 이곳저곳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면서 낯선 공간에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아지가 그 동네에서 용변을 보게 될 텐데 그 정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낯선 동네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또 하나, 이사를 하고 나면 첫째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짐도 다 들여놓고 청소도 대충 끝낸 다음에 강아지가 새 집에 들어올 텐데 그때 집안에 강아지를 가만히 놔두지 말고 줄을 맨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같이 걸어 다니세요. 그러다 다시 강아지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서 이사 오기 전에 남겨놨던 여러 가지 흔적들을 찾아 냄새도 맡고 그런 다음 다시 집에 들어가세요. 이 행동을 반복하면 강아지도 내가 이곳으로 옮겨왔구나, 이제 여기에 정착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반려견들은 새로운 환경이 주는 자극에 무조건 짖는 걸로 대처할 수도 있어요. 또 그동안 없었거나 이전에 극복했던 분리불안 증세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직장에 휴가를 낼 수 있는 보호자라면 며칠 쉬면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자주 하세요. 주변에서 나는 소리와 냄새들을 같이 듣고 같이 맡고 하다 보면 강아지도 한결 쉽게 새로운 보금자리에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산책하시면서 지금 나는 이 소리 사실 별거 아냐? 이 냄새? 이제 좀 익숙해지면 되지 뭐. 이렇게 강아지에게 잘 알려주시면 금세 적응할 거예요. 강아지도 숨바꼭질 놀이를 좋아하나요? 네, 무척 좋아합니다. 반려견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훈련사들이 보호자 찾는 놀이를 일부러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희 반려견 교육센터에서도 붐비지 않는 오전 시간에 주로 강아지들하고 이 놀이를 많이 한답니다. 보호자를 산속이나 숲을 뒤에 숨어있게 하고 강아지한테 보호자 냄새 찾아!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곤 찾게 합니다. 그럼 강아지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는데요. 그러다 보호자를 찾아내면 달려들어서 뽀뽀도 하고 무척 좋아한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강아지하고 이렇게 놀아줘 보세요. 엄마 손수건이든 동생 휴대폰이든 가족들 물건 중 하나를 골라 냄새를 맡게 한 다음에 어? 이게 누구 거지? 엄마 찾을까?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해보세요. 강아지가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겁니다. 너무 덥거나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할 때 아니면 너무 추운 겨울철에 집안에서 이런 놀이를 하면서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이 놀이 좋아한답니다. 하울링 안 하는 강아지도 있나요? 그럼요. 하울링을 안 하는 강아지도 있나요? 미니피는 입양한 지 2년째인데 한 번도 하울링하는 걸 본 적 없어요. 다른 강아지들이 하울링하는 걸 봐도 반응이 없고 영상을 보여줘도 무관심하네요. 혹시 소심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요? 하울링을 안 해도 정상이랍니다. 강아지들이 좀 짧게 단발적으로 컹, 컹 이런 소리를 많이 낸다면 이에 비해 늑대들은 아, 우 이렇게 음률이 있는 소리를 많이 내요. 이런 소리를 바로 하울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덩치 큰 강아지들이 많이 키웠잖아요. 또 묶어놓지 않고 기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하고 자유롭게 어울려서 뛰어놀 기회가 많았을 거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예전의 반려견들은 지금보다 무리의식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강아지한테 지금 상황이 어때?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하울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환경이 바뀐 요즘엔 하울링을 하는 반려견들이 극히 드물죠. 강아지가 평소에 하울링을 한다면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지금 강아지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나 지금 외로워. 너 어디로 간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하울링을 하는 거니까 하울링을 하는 친구들은 좀 불안감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음악 소리에 맞춰 하울링을 하기도 해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불안할 때나 자신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하울링을 많이 한답니다. 저도 하울링하는 미니피를 한두 마리밖에 못 봤어요. 하울링을 하는 경우가 더 흔치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울링 자주 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강아지가 악몽을 꾸는 것 같은데 깨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강아지들도 꿈을 꿉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 같은 동작을 할 땐 좋은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냥 놔두는데 움찔거리고 눈꺼풀도 떨고 그러면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럴 땐 살짝 쓰다듬어 깨우는 게 좋을지 그냥 놔둬야 할지 물어본 보호자가 계셨어요. 강아지들은 자는 동안 다양한 행동들을 한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통증이 있거나 안 좋은 기억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강아지들은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다리를 툭툭 차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을 때처럼 입을 쩝쩝거리기도 해요. 그래도 강아지의 잠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꿈꾸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건 강아지하고 같이 잔다는 얘기인데 보호자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에겐 도움이 많이 될 거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강아지들도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나요? 그럼요. 이건 배꼽 있는 동물이라면 모두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강아지 입장에선 먹는다는 것보다 씹는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발을 지압하거나 턱을 사용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강아지들이 뼈를 씹는다거나 아니면 이불을 씹는다거나 뭐든 주위에 있는 것들을 씹어대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거랍니다. 이때 보호자가 맛있는 걸 계속 주면 씹을 수도 있는데 맛까지 있으니 강아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 둘 계속 주다 보면 강아지는 살이 찌게 될 겁니다. 주위에 비만인 강아지들 많이 보이시죠? 저는 이 강아지들이 단순히 먹을 걸 많이 줬기 때문에 살이 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강아지들이 뚱뚱한 건 건강한 환경에서 키우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강아지가 비만이라면 그 죄는 보호자한테 있는 거죠.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식은 조금만 주시고 대신 밖에서 산책하면서 코를 많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도움도 되고 훨씬 건강한 방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산책하면서 다리도 움직이고 물도 마시고 다른 강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런 활동들 할 때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간식 대신 산책을 많이 해주시고요. 간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려는 생각은 좀 위험하답니다. 아셨죠? 아침마다 자고 있는 제 배 위에 올라와요. 제가 서열이 낮은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빨랑 일어나라고 제 배 위에 올라타는데요. 친근감의 표시인가요? 아님 제가 서열이 낮아서 그런가요? 얘가 11kg 되다 보니 너무 무겁습니다. 살려주세요. 늦잠을 주무시나 봐요. 제 생각엔 보호자를 향해 빨리 일어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비슷한 행동을 한답니다. 정말 딱 7시에 일어나고 싶은데 이 녀석이 어떻게 하는지 6시 58분쯤 되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슬쩍슬쩍 이불을 긁기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단 그냥 일어나라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보호자 배 위에 올라탄다고 해서 무조건 서열과 관련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깨동무 정도 하는 건데 가까운 사람이 어깨동무한다고 우리가 불쾌해하지는 않잖아요. 질문 87번. 땅바닥이 뜨거운 여름에는 산책할 때 신발을 신겨야 할까요?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땅바닥이나 도로가 많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할 때 보통 바닥에 손을 한번 대봐요. 그러면 미친 듯이 뜨거운 날이 있어요. 정말 뜨거!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일 때는 산책을 안 합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잔디는 온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마침 그늘진 잔디가 있다면 그곳에서 산책합니다.
한여름에 아스팔트 아니면 콘크리트로 된 길은 정말이지 달걀을 깨뜨려 놓으면 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뜨거운데 이런 길 위를 강아지들이 걸으면 아주 힘들 거예요. 이때 강아지에게 신발을 신긴다? 신발을 신긴다? 강아지들은 몸의 열을 발바닥하고 혀, 이 두 곳을 통해 배출하는데 신발을 신기면 열이 밖으로 안 빠져서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괜찮은 반려견용 신발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만일 강아지들에게 신발을 신겨야 한다면 활동이 편하고 발을 잘 보호해줄 수 있으며 열순환도 잘 되는 그런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 없이 마치 장화같이 생긴 신발들도 있던데 그런 신발은 잘못하면 강아지의 체온이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몸이 더 뜨거워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불도그, 퍼그, 시츄, 패키니즈 같은 단두종들은 여름에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통 반려견들은 혓바닥을 헐떡이면서 체온을 조절하지만 얼굴이 주름지고 코 길이가 짧은 단두종들은 호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체내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거든요. 아셨죠? 질문 88번. 다른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면 따라 짖는데 대화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큰 경기를 하는 날이면 골이 들어간 순간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와 하는 함성이 동시에 들려요. 근데 우리는 대화라고 부르지가 않잖아요.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고 따라 짖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보우지 않았어? 그래, 오늘 늦나 보지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리면 저 강아지가 짖네? 뭐야? 뭐야? 이러면서 따라 짖는 것이죠. 만약 그 개랑 가끔 만나는 사이여서 그 개가 짖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따라 짖는 이유는 대부분 다른 개들이 짖는 소리에 놀라서랍니다. 그럴 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강아지가 따라 짖으면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서 계세요. 그리고 강아지가 조금 분표람을 느낄 정도로만 살짝 밀치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강아지가 짖는 걸 멈추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강아지가 짖지 않더라도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 강아지가 자리에 앉거나 엎드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그때 보호자도 철수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질문 89번. 제가 휴대폰만 하면 혹시 강아지가 질투할까요? 그럴 리가요. 강아지가 휴대폰을 질투하기도 하나요? 제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앞발을 뻗어서 저를 툭 치거나 발밑에서 신경질적으로 짖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만져주면 무척이나 만족한 표정을 짓는답니다. 휴대폰을 질투하다니요. 그건 분명히 아니고요. 아마도 보호자가 자신한테 보이던 관심이 줄어들고 세심하게 마음 써주던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강아지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반려견들은 보호자한테 자신의 일과를 말해주고 싶어 해요. 이럴 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서 강아지하고 천천히 그냥 집안을 왔다 갔다 걸어다녀 보세요. 응? 그랬어? 냄새가 났어? 여기서 그런 소리가 났구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함께 걷다 보면 강아지에게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 아이 교육도 있고 해서 집에 가면 휴대폰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휴대폰 사용 시간을 좀 줄이라는 게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아지 입장에서 어쨌든 자신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표현이니까 휴대폰만 너무 하지 마시고요. 강아지랑 산책도 많이 하고 예뻐해 주시면 이런 행동들이 차츰 없어질 거예요. 휴대폰만 너무 많이 하면 우리 강아지들이 휴대폰을 깨물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반려견, 애견 카페에 데려가도 괜찮을까요? 답은 세모입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다른 강아지를 많이 만나게 해주고 싶은데 꾸준히 만날 강아지 친구가 없어 고민인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애견 카페라도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낯선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데려가도 괜찮은지 궁금하시죠? 다른 강아지를 많이 만나게 하는 건 좋지만 갑작스럽게 친구를 한꺼번에 만나게 하는 것은 어떨 땐 강아지에게 너무도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정말 힘들다면 처음 보는 강아지를 너무 좁은 공간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운동장에 있어서 실내와 실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처음에 멀리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보호자들이 강아지는 무작정 내버려둔 채 음료만 마시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각자의 반려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잘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런 곳엔 데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먼저 단짝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와 함께 애견 카페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아지의 세계에도 미의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길에서 다른 강아지를 마주쳤을 때, 와, 예쁘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강아지의 외형을 판단할 때 반려견들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더 집중해서 본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몸의 균형이죠. 가슴 쪽을 유독 앞으로 내미는 강아지들을 보면 대부분의 반려견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자신을 향해 고개와 가슴을 내미는 강아지들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 반려견이 몸의 중심을 바르게 하고 서 있거나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아, 저 반려견은 나한테 위협적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에게 훨씬 더 호감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둥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견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아지들을 단두종이라 그러는데 짧은 주둥이에 코가 납작하게 붙어 있고 입이 안쪽으로 벌어진 외형을 갖고 있죠. 불도그, 퍼그, 패키니즈 같은 종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다른 강아지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아요. 단두종 특유의 외모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을 착각해서 이 견종에 속하는 반려견을 만나면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너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경고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단두종에 속하는 강아지를 만날 때는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세 괜찮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지만 않았다며 강아지들은 보통 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강아지를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반려견들도 모두 다 잘생겨질 수 있답니다. 제가 외출하려고 할 때마다 사료를 먹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소파나 침대에 누워 있다가도 제가 외출하려고 하며 후다닥 뛰어가서 나 사료 먹으니까 봐줘 라는 듯이 사료를 먹고는 저를 쳐다봐요. 그리고 또 사료를 먹고 저를 쳐다보기를 반복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혹시 분리불안인가요? 지금 이 강아지의 행동은 나 사료 먹는 거 봐줘 라는 뜻이 아니라 보호자를 향해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려견의 이런 행동은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료를 먹는 것 이외에도 어쩌면 다른 걸 수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행동은 보호자를 향해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 하는 거랍니다. 당신으로부터 내 자리와 내 먹이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지킬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보호자가 강아지의 물건을 자주 빼앗았다거나 쉬고 있는 강아지를 안아서 들어올렸다거나 등의 행동을 해서 강아지가 그동안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휴식이 충분치 않다고 느낀 강아지가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를 향해 화를 내는 거죠. 이런 상황인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동안 반려견과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잘 자는지, 잘 쉬는지, 잘 먹는지, 다른 강아지들하고 즐겁게 잘 노는지, 산책은 잘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강아지에게 제대로 잘 제공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율급식을 멈추세요.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주고 먹지 않으면 치워버리세요.
이렇게 사료를 치웠는데도 장난감이나 혹은 보호자의 물건을 가지고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려견 전문가를 만나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제 손을 긁어요. 뭘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행동은 저희 첼시와 바로도 많이 합니다. 특히 소파에 앉아있으면 제 손과 허벅지 사이에 주둥이를 넣어서 코끝으로 툭툭 치죠. 이렇게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손을 긁거나 툭툭 치는 이유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보호자가 무엇인가 보상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란 게 만져주는 것일 수도 있고 말을 걸어주거나 안아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보다 더 강렬한 것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손을 건드렸더니 맛있는 걸 준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아마도 나중에 보호자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의무처럼 숙제처럼 돼서 나보고 손 쳐보라고? 알겠어. 칠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식탁에 앉으면 나는 보호자의 손을 쳐야 해. 그래야 좋은 일이 생겨 라고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동영상으로 촬영해보세요. 어쨌든 강아지가 손을 긁을 때 보호자님께서 강아지가 원하는 것을 즉각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 행동은 어렵지 않게 고쳐질 수 있답니다. 노견과 놀아주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있죠. 알면서 뭘 고민하십니까?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 산책하면 되죠.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산책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산책은 바쁘고 귀찮아서 못하니까 다른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안 돼요. 산책하세요. 젊었을 때 산책 30분 했으면 노견이 된 지금은 10분 정도 하면 되죠. 함께 밖에 나가서 새로운 잔디밭에 찾아가 냄새도 맡고 그 위에서 앉아 쉬면서 햇볕도 쐬고 강아지에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노견이라고 해서 다른 거 하나 없답니다. 옛날만큼 활발하게 공을 쫓아 달릴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걷는 것은 여전히 좋아할 테니까요. 강아지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걷고 주변을 살피고 냄새 맡고 간혹 용변도 보고 이런 활동들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굳이 노견과 할 수 있는 놀이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강아지들은 숨기고 찾는 놀이를 무척 좋아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되면 청력도 조금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후각도 물론 약해지는데 그래도 다른 감각에 비해선 여전히 왕성하답니다. 강아지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집안 곳곳에 숨겨놓으세요. 그리고는 찾아 하고 놀이를 시작하는 거죠. 장난감을 찾아왔다면 그걸 가지고 강아지와 놀아주시고 간식을 찾아왔다면 그 간식을 상으로 하나씩 주시면 돼요. 이런 놀이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절대 산책 나가는 걸 게을리하지는 마세요. 그냥 밖에 나가서 좋은 날씨를 만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강아지들은 행복해할 겁니다. 먹던 간식을 제 배에 다리나 올려놓고 가요. 먹어보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는 간식을 먹다가 옆에 누워있는 제 다리나 배 위에 올려놓고 가요. 어떨 땐 그렇게 해놓고 저를 쳐다보거나 짖기도 하는데 저한테 먹어보라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맡겨놓을 테니 보관하라는 건가요? 간식을 가져오거나 그걸 보고 짖는다는 것은 먹어봐, 보관 좀 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호자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나 외로워, 아는 척 좀 해줄래? 이런 마음이 들 때 간식을 그냥 거실 한가운데에 두고 지키기도 해요. 한편으론 보호자를 무릎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보호자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자기한테 무관심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보호자 옆에다 놓고 그 옆에 가만히 엎드려 있기도 하죠. 그때 보호자가 움직이면 괜히 으르렁거리기도 하는데 모두 보호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보호자에게 간식을 가져오면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방 안에 3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세요. 그때 강아지가 나한테 오는 대신 간식 쪽으로 가서 지키려는 행동을 하거나
간식을 가지고 가버린다면 이건 요구적인 행동이고 약간의 응석을 부리는 거랍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애절 교육이 조금이 필요한 상태이니 참고하세요.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해도 되나요? 어휴, 그럼요. 아픈 강아지나 노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강아지가 12살이 넘어가면 보호자는 우리 강아지가 옛날 같지 않네? 뭐 좀 하나 사줄까? 포대기를 살까? 아니면 유모차를 살까?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저희 집에도 유모차가 3대나 돼요. 그리고 복잡한 곳들 있잖아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는 분도 계시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사는 분도 계시고 간혹 인도가 없는 도로도 있고 이런 곳들을 다닐 때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위험한 구간들을 잘 통과한 다음에 한적한 곳에 내려서 줄을 매고 산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적극 추천해요. 유모차 좋아요. 유모차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마 못 태어나실걸요? 강아지한테 짖지 마! 라고 하면 알아듣나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개가 짖으면 짖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음색이랑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는 크고 단호할 테고 표정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 눈에도 똑같이 보일 겁니다. 보호자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막 예뻐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걸 강아지들도 알죠. 강아지들은 난 널 너무 좋아하지만 지금은 안 짖었으면 좋겠어. 라는 보호자의 속마음은 모르고 보호자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것만 안답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는 짖지 말라고 하면 알아듣고 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알아들은 게 아니라 보호자가 화내니까 무서워서 자기가 짖었던 이유보다 지금 보호자가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 더 겁이 나니까 강아지가 순간 멈칫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그저 보호자가 강아지에게 화풀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짖지 마! 라고 소리치는 건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자가 강아지를 향해 습관적으로 계속 소리를 지르게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한마디로 이 방법은 강아지한테도 보호자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잘 웃지 않는 강아지,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강아지가 웃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건가요? 유튜브에서 반려견 채널을 보는데 강아지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는 산책을 가거나 간식을 줄 때는 웃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강아지들한테도 표정이 있습니다. 우울한 표정, 기쁜 표정, 화난 표정 등등.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표정과 실제 강아지의 감정 상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같은 표정을 봐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끼기도 한답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반려견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건 꼬리를 보는 것인데요. 이때 꼬리 끝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꼬리 끝이 뒷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으면 무서워, 두려워, 몸이 아파 이런 뜻이고 꼬리 끝이 뒷다리 바깥으로 살짝 내려가 있다면 편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정말 기분이 좋다면 이 상태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이때도 몸통과 연결된 부분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꼬리끝만 살짝 살랑살랑 움직인답니다. 인상이 좋은 강아지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면 코가 짧고 납작한 단두종 같은 경우에 심지어 기분이 좋아도 우리 눈에 절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보호자님이 먼저 많이 웃어주세요. 아니면 개처럼 뛰어노세요. 마치 강아지가 된 것처럼 똑같은 수준으로 놀아주면 강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을지도 모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개처럼 노시면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강아지는 보호자의 성격을 닮나요? 그럼요. 너무 닮아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키우는 거잖아요. 보호자가 눈치 보면 같이 눈치 보고 보호자가 대담하게 행동하면 강아지도 똑같이 대담하게 굴고 보호자가 소심하면 강아지도 소심해요. 한 과학 전문 주간지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걸 반려견이 그대로 느끼고 있다고 전달받는 라는 연구 결과도 실렸답니다.
많은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성격과 행동 등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안 닮으려야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을 곱게 쓰세요.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 냄새, 강아지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일하는 반려견 훈련사님들에겐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향수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면 반려견들이 다가와서 심하게 냄새를 맡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놀라서 짖거나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훈련사님들은 향수를 뿌리지 않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려견은 사람과 달라서 향수나 방향제 같은 냄새를 향긋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먹을 것하고 상관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들도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아카시아 냄새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반려견들은 아카시아 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수 없는 거니까요. 결론. 향수나 방향제의 향기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다. 반려견은 약간 구린 냄새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강아지한테 사람이 쓰는 향수를 뿌리고 애견 운동장에 데리고 가보세요. 정말 쑥스러워하고 창피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강아지한테 향수 뿌리지 마세요. 아셨죠?